자, 그 다음에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본딩, 케미컬 본드예요. 그래서 물질이 결합을 할 때 케미컬 본드, 어떤 모습들의 화학 결합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루는 주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케미컬 본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학적으로 고체를 하는 사람들, 고체 쪽을 만약에 전공한다면 약간의 무기화학적인 지식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화학에 대한 지식은. 그래서 케미컬 본드는 어떤 경우에는 원자와 원자 사이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분자와 분자 사이가 될 수도 있고요. 이들이 어떻게 해서 달라붙느냐 하는 거를 다루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하나가 되느냐를 갖다가. 본드는 뭐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접착시킨다라는 뜻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합이 되느냐. 이 결합이 되는 게 결국 화학을 구성하는 화학과 애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삼고 있는 게 뭐예요? 주기율표죠. 결국 주기율표의 그 각 족에 따라서 특성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형 원소와 전이 원소가 있다면은 전형 원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이 원소들은 주로 이제 자성을 띠는 친구들이니까 걔네들 제거시키는. 그럼 예를 들어서 1, 2족에 있는 친구들, 1족 같은 경우 뭐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수리나크리오세프 이런 것들은 다 가전자가 하나인 친구죠. 그죠? 가전자가 하나인 친구니까 외롭죠. 외로우니까 통제가 잘 안 되고 따로 나가서 어울려서 놀죠. 떼지어서 놀면서 걔네들이 구름처럼 몰려다니죠. 그래서 자유전자 떼구름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어디든지 나를 필요로 한다면은 나를 빨리 데리고 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필요로 하는 친구가 뭐죠? 한 자리가 비어 있는 친구들. 옛날로 얘기하면 그것을 7족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했을 때는 7족이 아닐 거예요. 내가 공부했을 때는 염소족이 7족이었지만 여러분들은 주기율표를 내 기억으로는 최근 몇 년 전서부터 전이 원소까지 다 집어넣어서 주기율표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얘기하는 수리나크, 류세프 뭐 어떤 쪽이냐 하는 것은 뭐 중요치 않고 베마, 카스, 바란가요? 그럼 이쪽에 보게 되면은 F, CL, BR, I, AT 뭐 이런 쪽들이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옛날에 내가 이게 7쪽이라고 해요. 오스, 세, 테, 포 이런 쪽 옛날에 6쪽.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뭐냐면은 구조가 이런 리튬 같은 친구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핵 주위에 전자가 2개가 있고 여기에 의자가 8개가 있는데 한 자리밖에 안 차지하고 있는 친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트륨 같은 친구는 여기에 2개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안쪽 궤도는 2개가 만석이에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원궤도는 바로 8개가 만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8개 만석을 다 채우고 그러니까 만석이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 원형 궤도를 그려야 되겠죠. 그죠? KLM, M각을 그려요. 그래서 M각에. 그래서 이렇게 외톨이 전자들이 생기는 족들이라는 얘기죠. 이 외톨이 전자들이 얘 핵의 영향을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핵이 얘네들만 주로 편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비유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집 밖으로 싸돌아다니면서 지들끼리 만나서 때를 지어 다니는 게 바로 이쪽의 특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속성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그에 비하면은 여기에 있는 FCl, BR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들은 거꾸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CL을 볼까요? CL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2개가 채워져 있죠. 근데 여기가 만석이 8석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하고 요 한 자리가 비워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요 한 자리만 차면 우리가 굉장히 안정이 되는데, 즉 다시 말해서 화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만석을 다 채우면 안정돼 있는 거고 만석을 다 채우지 못하면 좀 불안정한 케이스가 돼요.
근데 모든 반응은 안정화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얘기가. 자, 그러다 보니까, 너는 안정화되려면은 이 빈자리 채워주면 좋겠지? 그러면 얘가 얘기하는 거죠. 나트륨이. 나는 얘를 버리면 우리가 안정화돼. 그러니까 나트륨하고 CL이, 염소가 아주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뭐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리는 친구가 되면. 그래? 그러면은 나의 빈 곳에 네 거 하나 보내줘.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바로 소금이 되는 거죠. 바로 NaCl이라고 하는 결국 나트륨과 염소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그래서 나트륨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고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전자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그렇게 되니까 양쪽 다 좋아졌죠. 양쪽 다 안정화된 거예요. 만석이 돼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해서 여기가 꽉 찼다라고 합시다. 강의실이 꽉 찼어. 의자까지 포함해서 꽉 찼어. 근데 한 명이 수강시장을 더했어요. 근데 동일한 예를 들어서 현대물리2가 두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반 물리처럼. 그럼 그 한 명은 빈자석에 있는 딴 방에 수강시청하게끔 유도를 하겠죠. 그죠?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의자를 놓을 수 없는 형편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친구들과 이런 친구들, 또는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얘는 이제 두 개씩 버리는 친구죠. 얘네들은 뭐죠? 두 명만 오면은, 전자 두 명만 오면 꽉 차는 친구들 있죠. 오스세 대포 같은 경우. 얘랑 아주 사이가 좋고요. 얘랑 아주 사이가 좋아요. 주고 받고, give and take. 그죠? 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얘는 뭐가 돼? 얘를 버렸잖아? 얘를 버렸으니까 어떻게 돼? 버리니까 전자가 하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핵이 갖고 있는, 즉 양성자의 개수가 더 많죠? 하나만큼. 그래서 얘는 플러스 이온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CL은 얘가 버린 걸 주워 먹었어요. 그래서 전자가 하나 늘어났어요. 전자가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가 하나 앞서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이온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NA는 플러스 이온이 되고 CL은 마이너스 이온이 돼서 합쳐져서 NaCl이라고 하는 안정된 결합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 반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NaCl 같은 경우는 바로 전기분해로 그 나트륨만 추출시킬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위험한 게 나트륨만 추출시키면은 한쪽에서는 염소가 나오니까 위험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염소는 기체 상태로 돼버리면 바로 독가스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런 식의 결합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 서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대비면서 결합을 시켜준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했던 결합 모형이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거는 아까 얘기한 저런 그 족들에 해당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결합, 하나의 전자를 갖다가 하나의 전자를 쉐어해가지고 합치는, 서로 안정화되려고 하는데, 자, 지금 수소가 있어요. 플러스 주위에 전자가 하나가 있어. 하나가 더 왔으면 좋겠네. 하나가 더 왔으면 좋겠네. 마이너스가 하나 더 왔으면 좋겠네. 그런데 수소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바로 내가 다른 수소가 하나 와. 옆에 다른 수소가 하나 와서 여기다가 놓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이게 그림을 좀 다시 그려야 돼. 다른 수소가 하나 와서 이렇게 겹침을 만들어줘요. 그림을. 그러면은 여기에 전자가 있고요. 빨간 수소에 전자가 있고요. 여기 파란 수소에 전자가 있어요. 겹침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얘는 파란 원에도 속하고 빨간 원에도 속해요. 그러니까 파란 원 속에 전자가 두 개가 되고 빨간 원 속에 전자가 두 개가 돼서 안정화되는 이란. 그 얘기는 하나의 전자를 양쪽의 원자핵이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코밸런트 본딩이라고 얘기하는 공유결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될 거고, 뭐 이런 형태들은 H2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많은 화합물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뭐
메탄가스, 물 뭐 이런 것들이 다 공유결합의 전형적인 그런 예들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칭 얘기하게 되는 수소결합. 수소결합은 특별한 경우에 써요. 얘는 공유한다기보다는 소위 얘기하는 HF 아까 얘기했던 여기 있는 플로로 HF2의 음이온을 만들 때에 사용되는 방법.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국 F-이온하고 F-이온 사이에 여기에 소위 얘기하는 H 플러스 이온이 들어가서 만들어지게 되는 이론이다. 수소결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H 플러스 이온이니까 전자가 아니라 양성자죠, 그죠? 양성자가 이쪽에도 붙어 있고 이쪽에서 본딩 역할, 접촉지 역할을. 수소결합은 여러분들이 아마 4학년 마칠 때까지 거의 사용을 안 할 거예요, 아마. 우리 쪽 관심사보다는 화학과 관심사가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반데르바르스 결합. 이 반데르바르스 결합은 속칭 얘기하는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자,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뭘 만드냐면 이온 결합을 통해서 원자와 원자가 분자를 형성시켜요. 공유 결합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분자를 형성시켜요. 자, 이렇게 분자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분자들이 서로 결합하려고 하는 힘은 뭐냐라는 것을 반데르바르스라는 사람이 찾은 거죠. 분자들이 서로 결합하려는 힘. 그래서 저쪽하고는 성격이 다르지만은 결국 분자와 분자 사이에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원자가 바로 분자가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체 중에 바로 아까 얘기하는 헬륨, 네온, 아르곤과 같은 것들은 원자가 바로 분자를 형성하는 단원자 기체죠. 그죠? 그래서 원자가 바로 분자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그럼 왜 이런 경우들 예를 들어서 헬륨 가스 같은 경우에 이런 친구들 사이에 헬륨 가스니까 헬륨들로 구성되어 있겠죠. 근데 헬륨 자체가 그냥 분자가 돼버린다는 얘기. 헬륨 2가 아니라. 그죠? 불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 즉 비활성 기체는 바로 원자 하나가 바로 분자 역할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 사이에 결합력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 이것을 반데르바르스 결합, 이거는 이제 결합이라기보다도 반데르바르스 인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실은 반데르바르스 인력은 결합 법칙은 아니죠. 본딩은 아니죠. 우리가 본딩이 된다는 것은 여기까지가 본딩이고 이것은 분자를 만들어 나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고 분자와 분자 사이에 어떤 힘이 인력이 존재하는 것을 갖다 찾아낸 거기 때문에 다른 개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수소결합 또는 공유결합 더 나아가서 기타 뭐 배위결합이라든가 뭐 다른 그런 화학에서 쓰게 되는 그런 결합들이 있겠죠. 자, 이런 화학적인 케미컬 본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것은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은 화학자 라이너스 폴링이 거의 대부분을 연구를 하고 그중 이온 결합의 경우는 독일 물리학자 마델룽이 연구를 하고 판데르바르스 인력은 당연히 이 반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네덜란드 물리학자 반데르바르스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런 모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델을 잘 만들면은 노벨상을 받는 방법은 아이디어를 잘 써서 모델을 실험과 잘 맞는 모델을 만드는. 거기에 만약에 이론이나 수학이 약하면 딴 사람 추가시키면 돼. 근데 사실은 모델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모델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오케이, 그러면은 조금만 쉬었다가 이온 결합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걸로 합시다. 우리 2시간짜리 있지?